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건강검진도 받았고 특별한 병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지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벌어진 일일까요?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은 이미 몇 달 전,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혈전과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세대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혈전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베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상처라도 계속 피가 흐르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액 속에 여러 성분들이 모여서 상처 부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혈전입니다. 다시 말해 혈전은 원래 피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착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착한 존재가 엉뚱한 장소에서 너무 크게 만들어질 때 시작됩니다. 마치 작은 공사 구간을 막아야 할 바리케이드가 고속도로 전체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혈전이 혈관 안에서 커지면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혈액을 보내고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로 가는 길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단 몇 분만 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단순히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 증상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멀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경우 몸이 신호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애매해서 무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조금 피곤한 것 같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조금 차고 가슴이 살짝 답답한 것 같고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라면 대부분은 나이 탓을 하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도 그렇습니다.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는 병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면서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흔히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와야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만 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성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불편하다거나 산책을 하면 비슷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10분 정도 걸어야 불편했던 것이 5분 만에 나타나고 나중에는 2-3분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통증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불편감이나 압박감이 갑자기 생겼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다가 큰일을 겪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혈관 질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몇 시간 차이로 생명이 구해지기도 하고 평생 장애가 남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비교적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단순한 소화불량, 체한 느낌, 피로감, 무기력감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늦게 찾게 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걱정, 자녀 걱정,
손주 걱정을 하면서 정작 본인의 몸 상태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도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참고 지내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전은 천천히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혈전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혈관벽은 계속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계기를 통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연사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암도 무섭지만 암은 보통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사는 이름 그대로 갑작스럽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그리고 돌연사의 상당수는 혈관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 존재하지만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부모님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부터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혈액은 흐를 때 건강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틈틈이 움직이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균형 잡힌 식사는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체한 것 같은 불편함이 반복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혈전이 어떻게 혈관을 막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지어 돌연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은 남성에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남성은 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남성은 비교적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생기거나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는 등 비교적 알아차리기 쉬운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혈관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도 단순한 피로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체한 것 같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기운이 없고 몸살이 오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곤할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많은 여성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챙기고
나이가 들어서는 손주까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보다 집안일을 먼저 하고 불편해도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찾는 시점에는 이미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조차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 걱정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집에 있는 남편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활동량의 차이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은퇴 후에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정작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것도 분명 활동입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필요한 운동과는 다릅니다. 운동은 심장 박동을 적절히 올리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일은 특정 근육만 사용하고 심폐 기능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운동은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똑똑합니다. 혈전이 생기더라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전을 녹이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청소부가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혈전이 생기면 몸은 그것을 조금씩 분해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를 때는 흙덩어리가 쉽게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물이 고여있으면 흙덩어리는 그대로 남아 점점 커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작은 혈전이 쉽게 커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면서 혈전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 혈액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혈액이 힘차게 흐르면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전이 커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힘든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은 움직일 때 건강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돌연사 직전에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마지막까지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증입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가슴 압박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슴 중앙이나 왼쪽 부위에서 무언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활동할 때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고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숨이 차는 증상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식은땀도 위험 신호입니다. 특별히 덥지 않은데도 식은땀이 흐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오기 직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어르신들은 특히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체한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 문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쌓이고 작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큰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고 혈관은 산소를 보내고 있으며 몸은 혈전을 녹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몸을 조금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앉아있고,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통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슴 답답함, 점점 심해지는 호흡 곤란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조기 발견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관심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혈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여성 어르신들이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 가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질환들이지만 정작 많은 분들은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질환은 조용히 혈관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이 지나치게 강한 압력으로 혈관 벽을 계속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너무 강한 물살이 계속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낡고 약해지듯이 혈관 벽도 점차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상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손상된 혈관 벽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마치 깨끗한 벽보다 거칠고 금이 간 벽에 먼지가 더 잘 달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혈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혈당만 높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 벽은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설탕물 속에 계속 담겨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눈, 신장, 심장, 뇌, 다리 혈관까지 온몸의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통증을 둔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늦게 발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혈관 안쪽 공간을 크게 좁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쌓여있던 기름 찌꺼기가 터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상처로 인식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병이 아니라 혈관을 무너뜨리는 공동범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있다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혈관이 안 좋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심장병이 있었으며 형제들 역시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면 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